네,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볼 시간인데요. 네, 예상치 못한 큰 성과가 나왔던 11월 증시입니다. 사실 일각에서는 12월에 산타랠리를 미리 좀 끌어다온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큰 그림 어떻게 잡고 또 저희 12월을 준비해봐야 될까요? 저희 최대규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서 네,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너무 예상치 못한 큰 성과가 나왔던 11월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대한 어떤 정도의 일정 부분의 걱정도 많이 안고 계실 것 같거든요. 증권사에서 평균치가 높지 않더라고요. 12월 밴드 범위가요. 네네. 네. 일단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 내일하고 모레 시장에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 12월 달은 좀 상승 쪽으로 방향 바라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주식시장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뭔가 결벽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. 그 10월 달에는 그 말일쯤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. 근데 11월 달 딱 되니까 또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기대 이상의 상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12월 달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방향은 분명히 내일하고 모레 어떤 크게 하락장이 나오면 시장은 아마 하락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내일하고 모레 크게 변동이 없다라면 일단 중순까지는 시장을 좀 우상향 보면서 좀 공격적으로 배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든 시장이 상승을 하든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입니다.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확산세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동절기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결국 시장은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지금 무시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무시하는 단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. 즉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환자가 또 확 늘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요. 또한 사망자까지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다시 한번 봉쇄를 하면서 일시적인 확대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각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 바이든, 그 다음에 바이든한테 원하는 부양책입니다. 그러면 이 부양책이 진짜 많이들 뭐 대규모 하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,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게 2조 2천억 달러인데 그래도 트럼프였기 때문에 1조 9천억까지 올려놨는데 진짜 공화당에서는 얼마인 줄 아세요? 5천억밖에 안 돼요. 워낙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과연 뭐 제닛 옐런이 나타나든 말든 그것보다는 공화당에서 이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 부양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땐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러면 부양책으로 인해서 신재생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고,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민생이거든요. 그들이 내야 할 월세라든가 리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빨리 또 중소기업들한테 또 대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미국의 소비와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싱된 아마 쪼개기식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닥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틀에서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재료로 봐주셨는데, 사실 저희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12월 되면은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대주주 양도세,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코스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좀 보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, 역시나 제약을 받을 것인가, 키 맞추기가 약간은 진행이 되지만 압승이지 않습니까? 현재까지는 대형주예요. 어떨까요? 12월 판도는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순까지 보자고 한 이유가 네. 결국 이 10억이라는 이 대주주 완화 요건 이거에 의해서 분명히 그 전에 3억도 마찬가지고 몇몇 큰 그룹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부분이 영향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고자 10억 밑으로 내리고자 하는 수급 주체들이 있고, 그로 인해 가지고 종목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머뭇대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어찌 보면 10억으로 늘려주고 이러한 부분, 거기다가 외국인이 시장 들어와 주면서 큰 손들 입장은 땡 잡았다라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, 시간과 여력을 준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그들은
타이밍 잡아서 분할 매도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순 이후부터는 조심하시고 특히 내년 3월에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이들은 공매도의 주요 타켓이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때린 다음에 이 종목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때립니다. 왜냐하면 때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쭉 올려버리면은 올라갈 종목을 해야지 그들 입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어찌 보면 매력적인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내년 초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주셨어요. 두 번째로는 오늘도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해운주들, 특히 HMM 보니까요, 전문가님.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50% 올려잡아서 봤더니 현재가보다 그 전에 목표 주가가 낮았어요. 그래서 후행적으로 지금 올리느라 정신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운임지수가 최고치를 또 찍고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. 앞서서는 추세 등에 대한 저희가 전략 포인트를 많이 들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? 해운주들? 네, 일단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해운주들한테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물동량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배를 확 줄이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희소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.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그렇죠, 말씀이세요? 그렇죠. 지금 잘 보시면 오히려 미국적 노선 쪽에서는 가격이 다운되고 유럽 쪽으로 늘어나요. 그러면 유럽 쪽으로 그 동안엔 물동량이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연말을 대비한 미국 쪽 물동량이 많다 보니 이쪽으로 확 배가 몰리고 유럽 쪽은 없다 보니까 유럽 쪽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네네. 또 이쪽으로는 배가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쟁력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편차가 심하네요. 노선별로 해서. 그렇죠. 그렇군요. 결국은 근데 예. 현 시점에서 배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러한 모양새는 나타나겠지만 다시 네네.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.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지 이게 지금 HMM 같은 경우 15,200원이 250원이 고점인데 2만 원 간다, 2만 5천 원 간다. 이거는 그냥 말하기 쉽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. 지금 잘 보면 이 종목은 지켜줘야 될 가격대가 있어요. 잘 보면은 마지막 마지노선이 12,050원입니다. 여기를 깨게 되면 아마 얘는 추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간은 많죠.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느냐 그랬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일단 이 상단은 15,250원 이걸 뚫고 가게 되면 이 이상은 계속 보시되 그 다음 익절가를 15,250원을 보는 거예요. 즉 15,25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목표가가 없어요. 그 대신 걔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15,250원을 깨면 그걸 익절가 잡고 그냥 이 종목을 저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결국에는 포인트는 15,250원은 신고가입니다. 그 자리를 돌파하면 더 가는 것이고 결국엔 돌파 못하면은 지금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, 거죠? 그렇죠, 기준가가.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일단 대응의 관점에서는 체크 필요하다 이렇게 잡아주셨어요. 다음 저희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해운주도 그렇고 지금 오늘 강하고 있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민감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신고가 바짝 다가서는데요, 현대차가? 예, 일단 현대차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수급을 잘 보시면은 그냥 한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쪽이 계속 몰려요. 잘 보시면 한동안은 삼성전자만 사다가 또 오늘은 삼성전자 팔죠. 네네. 또 LG화학만 삽니다. 또 셀트리온만 삽니다. 그럼 지금은 또 이제 현대차만 사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대형주 쪽으로 돌아가는 섹터를 내가 지금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고점에 물릴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월 달에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올랐던 하단 섹터 지난주 금요일 날 왜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갈까요? 결국 LG화학이 그동안 치고 가니까 진짜 2차 전지주 안 움직였는데 그날 한번 또 올려준 거예요. 네네. 그러면 삼성전자도
그 하단에 있는 뭐 휴대폰 부품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갖고 있으면 아마 조만간 한 번씩 쳐줄 거고요. 현대차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들 실제로는 안 좋아요. 그냥 자동차 완성차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부품 관련된 기업들 전화해 보면은 안 좋다고 그래요. 실적도 그렇게 또 잘 안 나오고 있고. 그러나 네네. 이들이 간다라면 결국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잘 간 거 있지만 또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. 그럼 그런 애들을 또 갖고 있으면 아마 1, 2주 안에 수익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한번 팡팡 치고 갔으면 그 대형주 하단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갖고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SL이나 만도가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되고 오히려 눌려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렇죠. 공략을 하자. 네네. 네, 이렇게 오늘 자동차주의 강세는 전략을 이용할 수 있는 팁 넘겨주셨어요. 그렇다면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, 전문가님? 네, 일단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, 모든 방송에서 다 시장 좋다고 하는데 진짜 과연 시장에 좋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 달 시장 상승에 대해서 나온다면 질기시되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많아요. 이러한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시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상 최고가 행진의 의심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큰 그림 저희 그려보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